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제가 댓글이나 상담이나 구분 없이 정말 많이 받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 재회 확률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이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5년 동안 정말 많이 말했거든요. 여전히 이 질문들을 제가 받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질문에 정확한 수치로 대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별은 여러분 현재의 일이고요. 재회는 미래의 일이고 그 사이에는 재회 과정이라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대처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재회의 가능성은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별 상황만 보고 재회 가능성을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과정들과는 별개로 어떤 대처를 하건 재회가 불가능한 상황들도 있고 상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적절한 대처만 들어간다면 쉽게 재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직감이 드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저희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헤어졌어요, 재회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콕 집어서 대답은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현재 이후에 그 어떤 조치나 상황에 대한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하실 법한 질문이에요. 즉, 지금 시간 이후에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형의 상황에서 질문을 할 내용이라는 거죠. 시시각각 상황이 달라지고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 재회의 과정에서는 결코 이별 상황만 보고 재회의 확률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들이 유의미하지도 않은 것이죠. 단지 여러분은 이 상황이 재회가 불가능할까요? 혹은 상황이 비교적 희망적일까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만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파고드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재회 확률이 몇십 프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건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아니에요. 그저 그 상담사가 자신에게 상담을 받았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없다 요 정도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아마 그 상담사 정도의 지식의 이해도를 가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처를 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확률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적절한 대처만 있다면 재회가 수월한 상황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재회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계적으로 재회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상황들은 여러분이 이별 초기라면 당분간 그 어떤 직접적인 처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적절한 상황들일 거예요. 이 상황들은 모두 상대방이 먼저 이별을 선택했더라도 조만간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고, 그 상황이 오기 위해선 우리가 연락이나 직접적인 설득을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편이 더 나은 케이스들입니다. 자, 첫 번째, 가치 망각 및 현실 감각 마비. 자, 연애가 길어지다 보면 연애에 대한 가치가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현실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는 상대방이 생각하기를 이런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상대방이 점점 나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면서 나에 대한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는 20대 초중반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한 번 이 정도 가치가 높은 사람을 만나봤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왠지 모를 자만에 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객관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일 때 많이 생겨요. 단 이별에 대한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내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연애 과정 중에서 상대방한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었으면서도 내가 상대방보다 가치가 더 높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단순히 내 가치를 망각했다고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게 내가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한 연애에서 발생합니다. 자,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등 심리적인 그로기를 겪는 상황들이 생기면 점점 나에 대한 공감력이 줄어듭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도 상대방에게 네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로 원하는 것이 상대방이 내 서운함을 듣고 조금 내가 행동을 개선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상대방이 나한테 말 몇 마디라도 위로를 건네주면 그 말을 우리 동력 삼아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은 전혀 나를 공감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요,
상대방은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 경우 또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현실 감각을 되찾는 시기에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망각. 연애를 유지하려면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보면 열정이 생기고 그 설렘이 생기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구나, 이런 감정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 감정이 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만 장기적인 연애를 해나가는 감정들은요, 뭐 설렘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가 느끼고 있는 이 의미입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설레고 욕구가 느껴지고 열정적인 행복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의미라는 것이 곁에 있으면서 이 의미를 실감할 기회들이 없으면 점점 무뎌져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거나 부모가 늙어가기 전까지는 자식들이 그 부모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 흔히 겪어보잖아요. 대표적으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가족의 의미를 잘 실감을 하질 못해요. 어렴풋이 가족은 참 소중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시간이 생기면 친구들이나 연애의 시간을 쓰고 싶어 합니다. 말은 나중에라도 가족은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한 표현은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다 보니까 그 의미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나이가 들고 부모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먼저 떠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제야 부랴부랴 의미를 깨닫고 뒤늦은 효도들을 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지난 시간을 쌓아왔고 힘든 시간들, 슬픈 시간들을 서로 잘 이겨내왔다면 연인 사이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기되지 않고 무미건조한 과정이 이어지면요, 망각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 연애 커플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오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연애가 2년을 추가적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의미를 실감한 계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런 상대방들은 이별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 이별이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거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에 이성적으로 이 결정을 보완할 논리들을 끼워 맞춰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이별 초기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행위보다는 내 의미를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게 일시적인 관계 공백을 가지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세 번째, 일시적인 감정 망각. 자,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이 나만 보면 설렘이 느껴지고 성욕도 많이 느끼고 나로 인해서 도파민을 얻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애가 길어지면서 자극은 무뎌지고 점점 나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도파민형 감정이 무미건조해져 갑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무미건조한 감정들이 느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점점 이 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별을 상상하게 되고 연애 상황에서 이별을 전제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감정 투자가 줄어들고 조그마한 갈등이 생겨도 예전이랑은 다르게 이별을 쉽게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항상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질 높은 연애를 제공을 했었다면 이별 후 상대방이 시간을 보내면서 후폭풍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경우 또한 이별 초기에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스스로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편이 더 낫습니다. 단,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향상 이별 후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건 사실 상대방의 성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 연애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별반 특별할 것 없고 상대방에게 많은 가치를 준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하게도 이 상황과 비슷한 이별을 하더라도 후폭풍이 오진 않겠죠. 즉, 후폭풍은 이별 후에 여러분 대처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85%, 90%는
내가 연애 과정 중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별 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상황을 방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한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행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흐르는 상황 자체가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상황이 개선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특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당장은 심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연애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무언, 즉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유의미한 메시지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별 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행위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황들은요, 이별 초기에 어떤 대처를 하지 않는 편이 월등히 나은 재회 성공 확률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